안녕하세요. 이문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 10대 아니면 20대 나이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식당 창업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엔 좀 반대되는 입장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만약에 50세에서 60세, 하여튼 50세 이상인 상태에서 만약에 식당을 창업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창업할지 한번 영상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롭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식당을 한번 준비를 하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영상을 그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할 거는 무조건 일주일에 주 5일 이하로 영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뭐 10대, 20대 돌아갔을 때랑 똑같은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좀 더 정말 현실적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나이가 5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물론 당연히 건강은 뭐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점점 노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만큼 같은 시간 일해도 더 빨리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 5일 아니고 보통 지금 일반적 식당처럼 7일 동안 일하면은 정말 쉽게 피로하고 지치게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이하로 영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50세, 뭐 60세 이러신 분들이 식당을 창업한다면 무조건 5일 이하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진짜 심하면 뭐 3일이든지 4일만 전 영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수보다 솔직히 얼마만큼 내가 좋은 음식을 제공하느냐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보면은 뭐 점심 장사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식당 유형들이 많습니다. 꼭 7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서 50세 이상 식당 창업하실 때 신경 써야 될 거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뭐 높은 매출, 뭐 TV 광고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떼돈 벌 것처럼 이런 거 꿈 다 버리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식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만약에 또 다른 직업이랑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목수를 하려고 합니다. 목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우고 1년 차보다 2년 차가 잘하겠죠.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같은 노력 한다는 전제하에서 1년 때보다 2년 때가 더 잘하고 3년 때는 분명히 노력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만큼 잘한 만큼 급여 일당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이제 창업했는데 떼돈을 벌고 대박이 나고 매출이 높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여지는 누군가가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보여주는 그런 대박이라든가 그런 걸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것도 기술이고 노하우고 다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이런 걸 바라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50세 이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력도 낮고 지금 기술도 없고 이제 배워가야 되는 입장에서 또 젊은 이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일은 뭐 한 3, 4, 5일이든지 짧게 가져가시면서 돈 욕심 버리십시오. 목표로 하는 순수익을 제가 보기에는 식당 운영하면서 월 한 200만 원 이상만 목표로 잡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나요? 월 200만 원 이상 못 버는 곳도 제가 보기에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 200만 원 이상의 기준이 뭐냐면요. 50세 이상이라면은 일찍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녀들이 이렇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거나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거나 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십시오. 난 너네들을 고등학교
때까지만 책임져 주겠다. 그 이상 이제 넘어가면은 너네들도 성인이니까 너네 인생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계속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신다? 그럼 인생 고달파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독립했던 가정하에서 내가 만약에 50세 이상이라면 한 달에 생활비가 제가 보기엔 한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막 과소비 한다거나 뭐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건 제 입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200만 원 식당 운영해서 200만 원 버는 것도 특히 주 5일 영업 이하로 영업하면서 버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높은 매출에 대한 꿈을 확 버리시고요. 월 순수익 200만 원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대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출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자기 자본 중에서 딱 한 30% 정도만, 딱 그 30%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억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현금말인데 현금 기준에 웬만하면 자기 살고 있는 집 이런 거 대출도 하지 마십시오. 현금이 1억이 없다면은 그냥 직장 잡아서 일을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일당을 잡든지 기술직 어떻게 일당을 잡든지 간에 그냥 일을 하십시오. 그 1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가정에서 뭐 1억이든지 1억 5천이 있든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이 있다면은 한 3,3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식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말이 되냐고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뒷골목 찾아가거나 하면 어떻게든 간에 지방 가서 시골 가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내 자본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 자본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 순수익 200만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면은 크게 뭐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부담이라든지 원금 갚고 이런 부담 없이 그냥 다 200만 원 목표로 해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괜히 좀 크게 꿈꾸면은 그때부터 삶이 진짜 고달파집니다. 사는 게 아니게 됩니다. 진짜. 은행 그런 대출 이자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빚 갚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그렇게 30% 이하로 잡으십시오. 그 30% 이하도 만약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처음 장사하는데 막 내가 한 10억 있어가지고 3억 투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 5천만 원 미만만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자기 자본이 많다고 해도 처음 하실 때는 5천만 원 미만으로 하십시오. 아, 내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할지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 해서 망한 데 엄청 많습니다. 저기 바로 옆에 카페 있습니다. 카페. 건물 짓는 데만 건축하는 데만 2년 넘게 들었고요. 제가 딱 봐도 땅을 토지 매입해가지고 건축까지 해서 제가 딱 봐도 저거 한 3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30억 넘게. 그리고 오픈한 다음에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돈 많으니까 그렇게 또 결단도 빨랐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투자를 잘해도 망하는 게 이런 뭐 요식업이든지 카페든지 다 똑같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 50세 이상 이렇게 창업할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에 집중하십시오. 퍼스널 브랜딩,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든지 역사가 있든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차별화된 나만의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죠. 계속 5번 폐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식당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또 제가 외식업 전문 서적 대박식당 사장들의 돈이 되는 성공 전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도 저만의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 대박식당 사장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올린 영상이 5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것도 저만의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또 제가 이제 교육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저만의 퍼스널 브랜딩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만의 이게 나만의 자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평생 이렇게 생기면은 끝까지 평생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만의 자본, 이거야말로 퍼스널 브랜딩을 진짜 쉽게 표현해 드린 겁니다.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뭐 책 내는 거 출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글 잘 쓰면요, 출판사랑 정식 계약하면 저처럼 이렇게 인쇄 받으면서 자비 출판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인쇄 받으면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 퍼스널 브랜딩, 제가 한국 시민 기자협회 또 기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쓰면은 한국 시민협회라는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 기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저만의 퍼스널 브랜딩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당당하게 또 말씀드리고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5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SNS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비싼 교육을 받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되게 저렴하게 그냥 몇만 원만 내도 이렇게 교육해 주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꾸준하게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또 그런데 특징이 보면 한 번만 교육 받으면 그 다음 또 교육 받는 건 또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청주에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한 번 교육 받고 꾸준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SNS를 잘하는 방법은 좀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채널 등 여러 채널들에다가 그냥 모든 채널을 하기 힘들다면 그래 골고루 하루에 한 개씩은 꼭 하십시오.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아티클, 포스팅을 꼭 발행해서 계속 꾸준히 올리십시오. 처음에 힘들다면은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런데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출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좀 좋아요도 또 눌러주고요. 그 꾸준하게 또 공부하는 셈치고, 만약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책을 읽고 잠깐 정리해서 올린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SNS 활동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그거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노출하십시오. 꾸준하게. 매일 노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사람도 지겨우니까요. 자연스럽게 가끔 가다가 문득 그냥 은연중에 그러니까 너무 다이렉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좀 은유를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책을 냈었네요. 오늘이 그렇게 책을 낸 지 몇 개월 되는 날입니다. 라든지 굳이 제목을 밝히지 않고도 내가 책을 썼다라는 사람, 나는 책을 쓴 사람이라는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 나만 어떤 그런 거를 은중에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밝히려면 SNS 채널을 활용해야지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된다면은 나중에 나만의 식당을 오픈했을 때도 또 홍보의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 활동 안 하다가 보면은 식당 오픈했다고 갑자기 막 자기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 글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식당의 사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갑자기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특징이 그런 분들이 계속 자기 식당만 음식 사진이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매일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솔직히 보면 지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나만의 식당의 어떤 것들,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도 놓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제를 계속 노출하면 됩니다. 대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식당을 하기 전에 이렇게 50대가
되고 나서도 배워도 되지만은 그 전부터 배우면 더 좋고요. 지금 50대라도 식당을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은 식당 창업하기 전에 미리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돈을 벌어주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아까 계속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대 이상 창업하시는 분들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삶의 어떤 나머지 여생 50세가 됐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죽을 날이 인생을 정리할 날이 멀지 않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 100세 인생 뭐 이런 거 보험사 광고 나오는데 그건 전 다 개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미 통계청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나와 있거든요. 남자 80살, 여자 86살. 그게 평균 수명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보험사 100세, 120세 뭐 보험 이런 거 저는 전혀 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자분이라면 50살 되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정말 운 좋으면 한 80살까지 살겠구나. 여성분이라면 내가 정말 운 좋으면 86살까지 살겠구나. 그 전에 사고 병들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얼마 안 남은 여생을 그나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해서 대출 받고 뭐 온갖 거 막 끼어들면은 인생은 진짜 고달퍼집니다. 나머지 죽을 날까지 고생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추천 안 하실 분도 있고, 근데 전 이게 정말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기술을 배우십시오. 식당 관련 없는 기술. 예를 들어서 일당으로 뛸 수 있을 만한 기술. 타일, 목공, 도색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철물 관련돼서 설비라든지 하루 일당 뛸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배우십시오. 아니면은 그런 분을 좀 친한 친구라든지 있으면은 항상 좀 잘 지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일당을 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두십시오. 미리. 왜냐하면 식당을 하다 보면 생각한 만큼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업종 따라서 또 성수기가 있고 또 비수기가 있습니다. 특히 냉면집 보면 잘 아시겠죠. 냉면, 막국수 이런 집 보면은 여름에는 막 줄 서고 막 하루 종일 바쁜데 겨울 되면은 손님이 없어요. 이게 문 닫는 그런 냉면, 밀면, 뭐 막국수 집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업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장사하는데 월 200만 원 순수익이 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보면 정말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또 대출 생활하려고 뭐 생활비 때문에 대출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생활비 이런 건 그대로 내 여유자금은 둬야 됩니다. 내 여유자금 그대로 있고 어떻게든 간에 돈을 모아서 그 여유자금이 불어나도록 해야죠. 재테크를 하면 했지 그걸 내 여유자금에서 뺐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뺏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혹시라도 뭔가가 영업이 저조한다든가 좀 뭔가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일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쉬는 날에도 좀 연구를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다린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리에 잡혔는데도 뭐 비수기가 왔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어떤 타격이 와서 이를테면 뭐 어떤 세월호 사태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 갑자기 내가 왔는데 배달 같은 거 잘할 줄 몰라가지고 좀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가야 되니까요. 당장 또 연세가 또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은 그 순발력이 떨어지고 배우는 게 생각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식당 같은 경우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걸 서서히 배우고 바로 그래도 난 일당을 떼어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요. 주 5일 제가 분명히 이하로 영업을 해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나머지 이렇게 쉬는 이틀 중에서 하루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일당을 뛰면서 현실적으로 일당도 뭐 하루에 한 15만 원 또는 익숙한 그런 일이라면 2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일 정도면은 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번외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식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진짜 막말로 최악의 경우는 폐업을 해야 되는데요. 폐업하면 어떻게 뭐 바로 먹고 살아야 될 것도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폐업하고 내가 만약 어느 정도 일당 뛸 만한 기술이 있다면 바로 그냥 일당 뛰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한데 실제 제가 진짜 50세가 넘었는데 창업을 준비한다면은 좀 이렇게 이런 것들 먼저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준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업종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업종 선택이란 것도 결국에는 50세 이상이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거의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아무리 많아봤자 무조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했다면은 뭐 고깃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입니다. 솔직히. 그럼 그 한정적인 거 안에서 어차피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망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하면 안 되고요. 망하지 않는 업종에서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고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그 중에서 고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종 선택은 생각보다 저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은 50세 이상 창업이라면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나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50세 이상, 뭐 60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께서 식당을 준비한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50세 이상이 됐을 때 식당을 다시 창업한다면 진짜 이런 식으로 준비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가지고 식당 창업하실 때 진짜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시 폐업하더라도 큰 타격 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요. 꼭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나마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